안녕하세요.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investing.com, Decrypt, 또 A-Invest 같은 여러 매체에 깊이 있는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다 모아서 지금 시장의 진짜 얼굴이 뭔지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겉보기에는 정말 오랜만에 활기를 띠는 것 같아서 다들 기대감이 크실 텐데요. 근데 이게 한 커플만 벗겨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서론 좀 상반되는 신호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줄다리기의 양쪽 끝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이거 드디어 답답한 박스권 탈출한 걸까요? 최근에 지정학적 이슈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기술적 지표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거시경제, 특히 미국 연준의 존재감도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그 그림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요. 셋째, 이도리움이 보여주는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분명한 상승 신호 뒤에 숨겨진 엄청난 리스크는 과연 무엇일지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마지막으로 XRP를 필두로 한 알트코인들 움직임까지 짚어보면서 전체적인 시장 온도를 한번 재보죠. 한마디로 뭐랄까, 희망과 불안이라는 두 키워드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다들 가장 궁금해하실 비트코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investing.com 디센터 보도를 보면 비트코인이 몇 주간의 그 정말 지루했던 흐름을 깨고 드디어 94,000달러 선을 회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시원한 움직임이라 다들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움직임의 방아쇠를 당긴 게 뭔지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디크래프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건 그냥 차트 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다른 배경이 있었군요. 네, 아주 강력한 지정학적 사건이 불을 붙인 거죠. 지난 1월 3일에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4,400달러를 그냥 순식간에 돌파해버렸고요. 투자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혼돈에서 자산을 지켜줄 피난처를 찾기 시작했죠. 바로 그 지점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디지털금 또는 혼돈에 대한 해지수단이라는 그 본래의 정체성을 딱 증명해 보인 거군요. 그렇죠.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 이 사건 자체가 중앙기관이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뺏을 수 없는 자산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셈이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 때마다 시장은 비트코인이 왜 태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이렇게 전통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라는 내러티브로 주목을 받았는데 정작 가격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지극히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디크립트 기사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던데요. 비트코인이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EMA,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0일선 위로 올라섰다는 거잖아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 200일선을 거의 장기 추세의 생명선처럼 여기는데 이걸 돌파했다는 건 의미가 큰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아주 중요한 긍정적 신호입니다. 몇 달 동안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하방 압력을 일단은 이겨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있군요. 네, 작년 11월 중순에 형성된 데드크로스라는 더 큰 약세 구조가 아직 차트 위에 유령처럼 남아있다는 거죠. 그 데드크로스 말씀이시군요. 단기 추세선인 51선이 장기 추세선인 200일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간 그 그림이요.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군요. 그럼 이번 상승은 그 거대한 하락 압력의 유령을 떨쳐낼 만큼 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지금 시장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단기적인 하락 채널은 분명히 벗어났지만 아직은 더 큰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면서 힘을 모으는 과정, 즉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완전한 추세의 전환을 선언하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단기적인 호재로 중요한 저항선 하나는 뚫었지만 아직 큰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확신하기는 이른 상황이네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바이낸스 뉴스를 보니까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ETF로 4억 7,13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고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및 탐욕 지수도 몇 달 만에 중립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꽤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네, 그 데이터는 시장 참여자들의 그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확실히 녹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죠. 하지만 ETF 자금 유입은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가 불과 몇 달 전 시장을 휩쓸었던 그 끔찍한 레버리지 청산 사태를 기억한다면 이런 단기 지표만 보고 안심하긴 좀 이르다는 생각도 들어요. 바로 이 지점을 A인베스트의 분석이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데요. 현재의 랠리라는 이 밝은 무대 뒤편에는 여전히 매파적인 연준, 그리고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실질 수익률, 그리고 그 레버리지 청산의 트라우마가 어두운 배경처럼 깔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길은 다시 연준으로 통하는군요. 어쩔 수 없죠. 특히 곧 열릴 1월 FOMC 회의가 이번 랠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은 올해 최소 2번의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준이 점도표에서 밝힌 공식적인 예상은 단 한 번이에요. 이 기대치의 거대한 간극이 어떻게 메워지느냐에 따라 시장의 운명이 갈릴 수 있어요. 만약 연준이 시장의 이런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얹는 발언을 한다면 지금의 이 따뜻한 분위기는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호재라는 순풍을 타고 중요한 언덕 하나를 넘었지만 연준이라는 거대한 역풍이 여전히 앞에서 불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연준의 영향력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특히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나요? 비트코인이 긍정적 신호와 거시적 압박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면 이더리움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더 복잡하다고요? 네, 겉보기엔 이더리움도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바이낸스 뉴스나 빅겟 뉴스를 보면 3,200달러를 넘어서면서 몇 주 동안 이어진 그 삼각수렴 패턴을 위로 멋지게 돌파했거든요. 차트만 보면 누가 봐도 이건 교과서적인 상세 신호죠. 네, 저도 그 차트를 봤는데 이제 정말 상승 시작인가 하는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돌파는 진짜일까? 이더리움의 경우 이 아름다운 차트 패턴 이면에 아주 심각한 경고등 2개가 동시에 깜빡이고 있어요. 서로 다른 2개의 분석 자료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경고등이요? 어떤 신호들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첫 번째 경고는 빅겟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상승 돌파가 아주 적은 거래량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해요.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량은 가격 움직임의 진정성이나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거래량 없이 가격만 오르는 건 속빈 강정 같다는 거죠. 힘이 약하다는 명백한 신호군요. 그렇죠. 심지어 가격이 3,700달러라는 강력한 저항 구간에 닿자마자 힘없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개미 투자자들을 유인해서 물량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불 트랩, 즉 상승 함정의 특징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거래량 없는 상승은 믿기 어렵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두 번째 경고는 뭔가요? 이게 더 심각하다고 하셨잖아요. 두 번째 경고는 비인 크립토 코리아의 분석에서 나왔는데 이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수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차트에 숨겨진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하락 다이버전스요? 네, 가격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더 낮은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RSI 같은 모멘텀 지표는 이미 더 높은 고점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마치 자동차는 언덕을 오르는데 RPM 게이지는 뚝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상승 동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파생 상품 시장에 도사리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보다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의 레버리지 규모가 무려 7배 이상 큽니다. 7배요? 이건 그냥 쏠림이 아니라 거의 절벽에 매달려 있는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재채기 한 번에 얼음이 와장창 깨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시장의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려 있으면 아주 작은 가격 하락만으로도 연쇄적인 강제 청산, 즉 롱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인 크립토의 분석에 따르면 그 위험 구간이 2,850달러 지지선까지 길게 열려 있다고 해요.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고래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더리움을 사고 있었다는 소식도 있지 않았나요? 이 상반된 신호는 어떻게 해석해야죠? 바로 그 점이 현재 이더리움 시장의 복잡성과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빈크리프토 코리아에 따르면 주말 동안 고래들이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더리움을 매수했어요. 와, 이건 분명히 가격을 아래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강력한 지지 요인입니다. 하지만 고래들의 현물 매수세만으로 7배에 달하는 이 엄청난 레버리지 청산 리스크를 완전히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이건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운명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결국 가격이 말해줄 겁니다. 분석가들은 3,470달러를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운명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 이 가격대를 힘있게 돌파해서 그 위에서 안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숨겨진 하락 다이버전스는 무효가 되고 대규모 청산 위험 구간에서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가격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미끄러진다면 살얼음판이 깨지면서 거대한 청산 폭포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군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서 나머지 알트코인 시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investing.com 디센터 기사를 보니까 오늘 알트코인 랠리의 주인공은 단연 XRP였네요. 하루 만에 무려 12%나 급등하면서 2.3달러를 돌파했어요. 요즘 XRP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특별한 호재가 있었나요? 아니면 단순히 비트코인 상승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할까요? XRP의 경우 직접적인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순환하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길을 터주자 그 온기가 다른 코인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바이낸스 뉴스에서도 솔라나, 카르다노, BNB 같은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하며 긍정적인 기술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현재 시장은 마치 시소의 양쪽에 아주 무거운 추가 동시에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팽팽한 균형 상태에 놓여 있어요. 한쪽에는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지정학적 호재와 차트상의 기술적 돌파라는 상승 모멘텀이라는 추가 올라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미국 연준의 불확실한 통화 정책이라는 거시적 압박과 이더리움의 7배 레버리지 같은 내부 리스크라는 추가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 둘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직전에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investing.com 기사에 인용된 FTXM의 수석 시장 분석가도 정확히 같은 맥락의 분석을 내놨어요. 거래소에 예치된 코인 물량이 줄어들고 장기 보유자들이 늘어나는 건 분명 긍정적인 펀더멘털 신호지만 네. 미국 내 세금 보고 요건이 강화된다거나 하는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는 부담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건지 결론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시정이 몇 주경을 이어졌던 그 지루하고 답답한 침체의 늪에서 일단 한 발을 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변화죠. 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 아니면 더 큰 박스권 안에서 벌어지는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최종 답안지는 앞으로 몇 주, 특히 미국 연준의 1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뒤에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지금의 랠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할 열쇠는 연준이 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정말 다각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소식을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평일 오전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 꼭 한번 참여해보세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실시간 차트 분석과 중요 뉴스들을 즉각적으로 다루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호흡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훨씬 더 생생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유용하셨다면 저희 완전마구 유튜브 채널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친구나 동료가 주변에 있다면 공유 기능으로 널리 알려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지정학적 사건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을 혼돈의 피난처로 만들며 불을 붙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대안이라는 그 멋진 내러티브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시장의 운명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 연준이라는 지극히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결정에 더 깊이 얽매여 있습니다.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이 팽팽한 긴장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암호화폐는 그들이 대체하고자 했던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진정으로 독립된 대안자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전통시장의 변동성 높은 또 다른 거울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